49회차 현미경 분석 2부 첫 번째 경기는 8번 경기로 들어온 슬로베니아와 노르웨이의 경기입니다. 저는 무패 투폴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현미경 분석 1부를 보지 않으신 분들은 지금 화면 위로 올라가는 링크를 클릭을 하시면 1부 먼저 시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통계적인 부분과 소집 명단은 구독자 여러분들이 화면을 멈추셔서 확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살롱 코멘트로 정리를 해드리면 최근에 맨체스터 시티에서 좋은 골 감각을 보여주고 있는 노르웨이의 홀란드 선수의 컨디션을 고려하면 노르웨이 쪽의 승리 가능성이 높아 보이지만 변수는 조금 있어 보이는 매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특히 노르웨이의 주장이자 핵심 플레이메이커인 아스날의 웨데고르 선수가 출전 여부가 상당히 불투명한데 지난 6월 달에도 슬로베니아와 홈에서 노르웨이가 맞대결을 펼쳤는데 당시에 노르웨이가 한 골도 넣지 못하고 0대0 무승부에 그친 바 있습니다. 이 당시에 심지어 후반 초반에 슬로베니아가 수비수가 퇴장을 당해서 노르웨이가 수적 우위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홀란드와 웨데고르 핵심 공격자원들이 모두 출전을 한 노르웨이가 0대0 무승부에 그쳤기 때문에 만약에 이번 경기에서 웨데고르 선수의 출전이 불발이 된다면 노르웨이가 상당히 고전을 할 수도 있는 매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때 당시에 홀란드와 지금 맨시티로 이적한 홀란드의 골 감각이나 컨디션은 비교가 불가능할 정도로 홀란드가 절정의 골 감각을 보여주고 있지만 노르웨이의 2선에서 공격을 조립하는 웨데고르 선수가 빠지게 된다면 현재 노르웨이의 스쿼드에서 웨데고르만큼의 창의성이나 조율 능력을 가진 중원 자원이 없기 때문에 대체가 불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얀 오블락,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의 주전 골키퍼를 필두로 한 슬로베니아가 기본적으로 끈적한 수비력을 보유하고 있는 팀이라는 점에서 이번에도 의외로 노르웨이가 슬로베니아의 수비를 뚫는데 고전할 수 있는 매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폴란드의 레반도프스키 선수가 항상 대표팀에서는 소속팀에서의 활약이나 이 골 감각을 보여주지 못하는 경향이 있는데 아무래도 소속팀에서는 보다 양질의 패스를 공급을 받고 팀원들의 지원이 좋지만 대표팀에서는 상대적으로 그러한 지원이 떨어지는 부분이 있는데 이 노르웨이 홀란드 역시 맨시티에서 플레이하는 것과 노르웨이 대표팀에서 활약을 하는 것은 엄연히 다른 환경이기 때문에 플레이메이커 웨데고르가 노르웨이에서 빠지게 된다면 홀란드가 맨시티에서만큼의 경기력과 골 감각을 보여주지 못할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다만 슬로베니아 역시 간판 공격수 일리치치가 이탈한 이후에 확실히 공격 쪽에서는 무게감이 떨어져 있기 때문에 이변이 나온다면 최대치는 무승부가 한계이지 않나 싶습니다. 8번 경기는 무패 투폴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9번 경기는 스코틀랜드와 아일랜드의 경기인데 승무 투폴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스코틀랜드가 FIFA 랭킹이 45위, 아일랜드가 47위로 비슷한 체급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통계적인 부분과 소집 명단은 화면을 멈추셔서 확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살롱 코멘트로 바로 정리를 해드리며 직전 목요일 새벽에 우크라이나와의 홈 경기에서 스코틀랜드가 3대0 완승을 거둔 것이 상당히 주요해 보이는 매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스코틀랜드가 주장인 로버트슨 선수가 부상으로 빠져 있지만 아스날의 티어니 선수가 빈 공백을 잘 메워줬고 최근에 로버트슨이 소속팀 리버풀에서도 경기력에 다소 부침이 있었기 때문에 로버트슨이 빠진 것은 그렇게까지 크나큰 전력 누수는 아닐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특히 최근에 맨유에서 기량이 조금씩 발전 중에 있는 미드필더 맥토미니와 아스톤빌라의 존 맥긴, 셀틱의 맥그리거가 포진한 스코틀랜드의 중원 퀄리티가 아일랜드보다는 확실히 앞서는 부분이 있습니다. 또한 최근에 뉴캐슬에서 출전 시간을 늘려가고 있는 측면 자원인 이 프레이저 선수가 우크라이나전에서 2개의 어시스트를 기록을 했고, 이 장신 공격수 다익스 선수가 특유의 헤딩 뚝배기를 앞세워서 우크라이나를 상대로 세트피스에서만 2골을 뽑아냈기 때문에 또 다른 최전방 옵션이 생겼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스코틀랜드가 지난 맞대결에서 아일랜드 원정을 떠나서 0대3 충격적인 패배를 당했던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아일랜드의 저력을 무시할 수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당시 경기를 지켜봤던 기억이 있는데 예상과 달리 아일랜드가 경기 초반부터 스코틀랜드를 적극적으로 압박을 가하면서 그러한 전방 압박에 당황을 한 나머지 스코틀랜드가 전반에만 2골을 실점하면서 이 경기 초반부터 승기가 아일랜드 쪽으로 넘어갔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스코틀랜드의 홈 경기에서만큼은 아일랜드의 이러한 변칙적인 압박 전술에 초반에 당황만 하지 않는다면 충분히 스코틀랜드가 홈발을 받을 만한 매치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제가 무승부까지 가져가는 이유는 기본적으로 아일랜드의 3백 수비인 콜린스, 더피, 이간 선수의 제공권이 상당히 뛰어난 부분이 있는데 직전에 스코틀랜드가 우크라이나를 상대로 세트피스로 2골을 넣었는데 아일랜드 같은 경우에는 원체 3백 수비의 제공권이 좋다 보니까 만약에 세트피스로 스코틀랜드가 재미를 보지 못한다면 의외로 오픈플레이 상황에서 아일랜드의 탄탄한 수비력을 뚫어냄에 있어서 고전을 할 수 있는 매치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도 그럴 것이 스코틀랜드의 채 아담스라는 공격수가 사우스햄튼에서도 골 결정력 자체가 그렇게까지 뛰어나지 않은 공격수이기 때문에 이 세트피스로 은근히 재미를 보지 못한다면 아일랜드가 기본적으로 짠물 수비를 보여주는 팀이라는 점에서 충분히 무승부까지 노려볼 수 있는 매치라고 생각이 됩니다. 실제 최근에 아일랜드가 A매치 10경기 기준으로 무실점 경기가 6경기에 실점도 5골로 적기 때문에 이 수비력이 상당히 좋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일랜드가 현재는 2부 리그에서 뛰는 자원들이 많지만 과거에 1부 리그 경험이 많았던 베테랑 자원들과 아직까지도 EPL에서 한창 뛰고 있는 자원들이 중원과 수비 쪽에 골고루 포진이 되어 있기 때문에 버티는 힘이 상당히 좋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제가 무승부로 한정을 짓는 이유는 현재 아일랜드의 핵심 공격 자원인 패럿이나 오바페미가 이 소속팀에서 좋지 못한 골 감각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지난번처럼 홈에서 스코틀랜드를 3대 0으로 완파했을 때만큼의 골 결정력은 나오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 보이기 때문에 9번 경기는 승무 투폴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10번 경기는 키프로스와 그리스의 경기인데 키프로스의 단통 패배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독식 픽으로는 무승부까지 투폴로 추천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통계적인 부분과 소집 명단은 화면을 멈추셔서 확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살롱 코멘트로 정리를 해드리며 최근 면에서 그리스가 훨씬 우위인 경기이지만 좀 더 거시적인 관점에서 바라볼 수 있는 경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키프로스의 경우에는 피파 랭킹이 108위로 상당히 낮은데 최근에 키프로스 리그 팀들의 유럽 대항전의 경기력이 상당히 나쁘지 않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최근에 프로토 배팅을 해오신 분들은 꽤나 익숙한 팀들인 오모니아, 아폴론리, 라르나카, 아포엘 같은 팀들이 모두 키프로스 리그 소속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이러한 팀들이 최근에 컨퍼런스 리그나 유로파 리그 등에서 나름대로 인상적인 경기력을 선보이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만큼 전체적인 리그 수준이 생각보다는 높은 것이 바로 키프로스 리그이고 주로 자국 리그 선수들로 이루어진 키프로스 대표팀이기 때문에 이러한 팀들의 소속 선수들이 상당히 많이 포진을 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최근에 상징적으로 그리스 명문인 올림피아코스 대 키프로스 리그 팀인 아폴론리가
유로파 리그 플레이오프에서 맞붙은 적이 있었는데 당시에 1, 2차전을 모두 1대1로 비긴 뒤에 올림피아코스가 가까스로 승부차기 끝에 이 승리를 거두면서 유로파 리그 티켓을 따낸 전적이 있습니다. 물론 그리스 같은 경우에는 대표팀 명단에 현재 자국 올림피아코스를 포함한 그리스 리그 소속 선수들이 거의 없고 유럽 5대 리그에서 활약하는 선수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그러한 단편적인 리그 간의 비교는 별로 의미가 없을 수 있지만 그래도 키프로스가 피파 랭킹에 비해서는 선수들의 면면이 조금은 경쟁력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스가 공격수 파블리디스 선수가 알크마르에서 활약을 하는 선수인데 이 선수가 부상으로 소집 제외가 됐고 이 미드필더 만타로스와 공격수 자코마키스 선수가 경고 누적으로 빠지기 때문에 어느 정도 공격 쪽에서 전력 누수가 있는 그리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현재 네이션스 리그에서 4승을 거둔 그리스이기 때문에 굉장히 1위가 유력하다고 보시면 되겠고 그렇기 때문에 이번 키프로스 원정에서 다양한 선수들을 기용하게 된다면 의외의 이변 가능성도 조금은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도 그리스가 수비 쪽에 원체 빅리그 자원들이 많고 공격 쪽에서도 한 방을 보여줄 수 있는 바카세타스나 도우비카스, 폰타스 같은 자원들이 있기 때문에 여전히 그리스의 승리 가능성이 더 높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10번 경기는 키프로스의 단독 패배로 가는데 독식을 노려보실 분들은 무승부 정도의 이변까지 추천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1번 경기는 스페인과 스위스의 경기인데 스페인의 단통 승리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독식을 노려보실 분들은 무승부 정도의 이변을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통계적인 부분과 소집 명단은 화면을 멈추셔서 확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살롱 코멘트로 정리를 해드리면 스페인의 공격진 파괴력이 예전만 못한 것이 사실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주전 공격수 모라타, 사라비아, 페란 토레스가 최근에 모두 소속팀에서 무득점 행진이 길어지고 있고 그래도 새롭게 발탁이 된 공격수 이글레시아스가 베티스에서 최근에 좋은 골 감각을 보여주고 있고 이 빌바오 소속의 니코 윌리엄스라는 선수 역시 새롭게 발탁이 됐는데 이 선수는 빌바오의 이냐키 윌리엄스의 친동생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뉴페이스들의 활약이 기대가 되는 스페인의 공격진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스위스 같은 경우에도 기존의 주전 공격 자원인 엠볼로 같은 공격수들이 이 골 감각이 조금은 떨어져 있는 것이 상당히 아쉽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나마 짤츠부르크에서 활약을 하고 있는 오카포라는 공격수가 스위스 대표팀에 발탁이 되어 있는데 이 선수가 치아 부상을 당했다는 소식이 있기 때문에 오카포가 최근에 짤츠부르크에서 좋은 골 감각을 보여줬다는 점에서 오카포가 결장이 된다면 상당히 아쉽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스위스 역시 아스날에서 활약을 하는 그라니트 자카나 시카고 파이어에서 활약을 하는 샤키리 같은 베테랑 중원 측면 자원들의 컨디션이 나쁘지 않기 때문에 충분히 저력을 보여줄 수 있는 힘은 있다고 보여지는데 이 공격 쪽에서 발목이 잡힐 가능성이 조금은 높아 보입니다. 네이션스리그 원정에서 3전 전패 중인 스위스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원정에서 경기력이 떨어진다는 점도 스페인 쪽으로 기우는 요소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제가 무승부까지 추천을 드리는 이유는 이 스위스의 골키퍼인 얀 존모라는 골키퍼가 선방 능력이 상당히 뛰어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선수가 메넨글라트바흐의 주전 골키퍼인데 올 시즌 독일 분데스리가에서 선방 지표 1위를 달리고 있기 때문에 선방 능력이 상당히 뛰어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통계가 독일 분데스리가의 선방 지표를 나타낸 통계인데 이 안 존모 골키퍼가 굉장히 좋은 선방을 보여주면서 1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이 메넨글라트바흐라는 팀이 수비적으로 상당히 불안감이 있는 팀이고 실제로도 이 기대 실점값이 9.3골이었는데 얀 존모 골키퍼의 선방에 힘입어서 이 4골 실점에 그치고 있기 때문에 그만큼 얀 존모 선수의 선방 능력이 상당히 뛰어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스페인이 주전 공격 자원들이 골 결정력 난조 속에서 스위스의 얀 존모 골키퍼의 선방까지 나와준다면 저득점 무승부도 그려지는 매치이지 않나 싶습니다. 이 지난 스위스 원정에서 스페인이 경기는 주도를 했지만
딱 한 골에 그치면서 힘겨운 1대0 신승을 거뒀던 매치업이기 때문에 양팀 모두 월드컵 본선을 앞두고 있다는 점에서 상당히 의욕적인 경기 내용이 나와준다면 저득점 무승부도 충분히 독식픽으로 가져갈 수 있는 매치이지 않나 싶습니다. 11번 경기는 스페인의 단통 승리로 가는데 독식을 노려보실 분들은 무승부까지 추천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2번 경기는 체코와 포르투갈의 경기인데 체코의 단통 패배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통계적인 부분과 소집 명단은 화면을 멈추셔서 확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살롱 코멘트로 정리를 해드리면 포르투갈이 수비 쪽에서 베테랑 수비수 페페 선수와 핵심 측면 수비수 칸셀루가 모두 결장하는 것이 조금의 리스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에도 포르투갈이 현재 보유한 공격 중원전의 퀄리티를 고려하면 체코가 제 아무리 혼발을 받는 팀이라고 할지라도 굉장히 버거운 경기가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특히 포르투갈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기존 자원들 외에도 백업 혹은 새롭게 발탁이 된 하파엘 레앙이나 주앙 마리우 같은 자원들의 컨디션이 상당히 좋기 때문에 이 공격 쪽에서 특히 측면에서 다양한 카드를 활용 가능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체코가 지난 6월 A매치에서는 주포 공격수 패트릭 시크 선수가 부상으로 빠지면서 상당히 애를 먹었는데 그래도 패트릭 시크가 최근에 부상 복귀 이후에 소속팀 레버쿠젠에서 꾸준하게 출전을 하면서 경기력을 끌어올린 점은 체코로서는 고무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만 체코 같은 경우에는 월드컵 본선행에 실패를 한 상황이고 포르투갈은 월드컵을 앞둔 네이션스리그 최종 담금질이기 때문에 지난 6월 A매치보다는 확실히 경기에 임하는 자세가 포르투갈 선수들이 다를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체코의 패트릭 시크를 제외한 흘로잭이나 바락, 쿠차 같은 공격 자원들의 컨디션이 상당히 떨어져 있는 점도 포르투갈 쪽으로 기우는 요소라고 생각이 됩니다. 12번 경기는 체코의 단통 패배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13번 경기는 이스라엘과 알바니아의 경기인데 승무패로 지으면서 이변까지 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이 FIFA 랭킹이 76위, 알바니아가 66위이기 때문에 FIFA 랭킹적인 측면에서는 알바니아가 오히려 더 높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통계적인 부분과 소집 명단은 화면을 멈추셔서 확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살롱 코멘트로 정리를 해드리면 알바니아의 선수 면면을 고려하면 비정상적으로 현재 이스라엘 쪽으로 투표율이 몰렸다고 생각을 합니다. 알바니아가 최근 주춤하는 모습이 있어도 기본적으로 탄탄한 3백 수비가 강점인 팀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물론 핵심 수비수 짐시티 선수가 아탈란타에서 부상을 당해서 낙마를 했고 AS 로마에서 활약을 하고 있는 수비 옵션인 쿰불라 선수 역시 부상으로 빠졌기 때문에 알바니아 특유의 수비력은 조금은 떨어질 수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두 선수가 없어도 다른 자원들이 수비력이 상당히 뛰어나기 때문에 알바니아의 특유의 수비력이 나와준다면 이스라엘도 상당히 고전할 수도 있는 매치이지 않나 싶습니다. 이스라엘 역시 특유의 공격력이 떨어질 수 있는 것이 2선 핵심 플레이메이커라고 볼 수 있는 솔로몬이라는 선수가 부상으로 낙마를 했습니다. 이 솔로몬이라는 선수가 풀럼으로 이적을 하면서 프리미어리그 개막전에 등장을 했는데 개막전에서 부상을 당하면서 현재까지 회복을 하지 못했습니다. 이 솔로몬이라는 공격 자원이 이 지난 이스라엘과 알바니아의 맞대결 당시에 알바니아 원정을 떠나서 혼자서 2골을 넣었던 자원이기 때문에 솔로몬이 빠지게 된다면 이스라엘도 공격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매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이스라엘의 최전방 공격수인 와이즈만 선수가 라리가 바야돌리드에서 활약을 하는 선수인데 이 선수가 시즌 초반까지 부상이었다가 최근에 부상에 복귀를 해서 라리가 3경기에서 한 골을 넣으면서 아직까지는 서서히 경기력을 끌어올리는 상태이기 때문에 한창 좋았던 경기력만큼은 이 골 감각을 보여주지 못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물론 알바니아 역시 첼시로 임대 복귀를 한 이 브로야 선수가 사우스햄튼에서 첼시로 돌아가면서 출전 기회가 현저히 줄어들면서 골 감각이 떨어져 있는 것은 상당히 아쉽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알바니아가 짐시티나 콤블러 같은 수비수가 이번에 부상으로 빠졌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럼에도 수비 쪽에는 엠폴리에서 활약을 하고 있는 수비수 이스마일리와 라치오에서 활약을 하고 있는 하사이, 발리우 같은 라요에서 활약을 하는 빅리그 자원들이 많기 때문에 이 수비 쪽에서 충분히 다부진 모습을 보여줄 만한 매치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스라엘의 공격 누수와 알바니아 특유의 수비력을 고려하면 충분히 역배 결과가 나올 만한 매치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13번 경기는 승무패로 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경기는 세르비아와 스웨덴의 경기인데 세르비아의 단통 승리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폴더스의 여유가 있으신 분들은 무승부까지 추천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FIFA 랭킹적인 측면에서는 세르비아가 25위, 스웨덴이 20위이기 때문에 근소하게 스웨덴이 더 높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통계적인 부분과 소집 명단은 화면을 멈추셔서 확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살롱 코멘트로 정리를 해드리면 공격자원 퀄리티에 있어서 세르비아가 한 수 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최전방에 풀럼에서 맹활약을 하고 있는 미트로비치와 유벤투스의 공격수 블라우비치가 한방과 제공권이 강력한 세르비아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스웨덴 같은 경우에는 맨유의 린델로프 같은 수비 자원들이 의외로 제공권이 뛰어난 선수들은 아니기 때문에 높이적인 측면에서 세르비아가 좀 더 우세한 경기를 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스웨덴 역시 공격 쪽에서 클루셉스키나 이삭 같은 한방이 있는 자원이 있지만 이 포르스베리 같은 다른 공격 자원들의 컨디션과 존재감은 세르비아보다는 상대적으로 떨어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스웨덴 같은 경우에는 월드컵 본선 진출에 충격적으로 실패를 했기 때문에 세대 교체를 진행 중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에 비해서 세르비아는 월드컵 본선을 앞두고 최정예 담금질에 나서는 이번 9월 A매치이기 때문에 경기에 임하는 자세 자체가 세르비아 선수들이 좀 더 비장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스웨덴이 홈과 원정에서 경기력 차이가 심하게 나는 팀이기 때문에 세르비아의 홈발과 공격에서의 다양한 카드, 화력을 앞세운다면 충분히 승리를 노려볼 수 있는 매치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만 제가 무승부까지 추천을 드리는 이유는 배당적으로나 양팀의 FIFA 랭킹, 스웨덴에도 한방에 있는 공격 자원이 있는 것을 고려하면 이 무승부까지 바친다면 안정적으로 통과가 가능한 매치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지난 세르비아의 홈 경기에서 스웨덴이 0대1로 패배를 당한 바 있는데 당시에 스웨덴 내 공격수 클루셉스키 선수가 징계로 결정이 됐기 때문에 이번 경기는 클루셉스키가 출전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충분히 무승부 정도는 비벼볼 수 있는 매치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14번 경기는 세르비아의 단통 승리로 가면서 무승부까지 투폴로 추천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것으로 축구토토 승부패 49회차에 들어온 유럽 A매치 네이션스 리그 14경기 현미경 분석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A매치 같은 경우에는 자료 취합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까다로운 부분이 많은데 그럼에도 짧은 시간 동안 최대한 구독자 여러분들의 적중에 보탬이 될 수 있는 자료와 분석을 준비를 해 왔기 때문에 영상이 도움이 되신 분들은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면 풋볼살롱 채널에 크나큰 힘이 됩니다. 구독 버튼 옆에 종 모양의 알림 설정을 해주시면 그 누구보다 빠르게 양질의 축구, 승무패, 프로토 관련 분석 컨텐츠를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풋볼 살롱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